송기석, 박준영 의원이 대법원에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두 곳의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데 누가 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5.18 특조위가 80년 5.18 당시 미군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내 자료는 의도적으로 왜곡돼 입증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광주가 기반인 대유그룹이 동부 대우전자의 새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청가의 눈과 귀가 대법원 선고에 집중된 하루였습니다. 회계 책임자와 본인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송기석, 박준영 두 의원이 오늘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판결을 김철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수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의원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송기석 의원은 자신의 선거에서 회계 업무를 맡은 담당자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송기석 의원의 회계 책임자 임모 씨는 지난 총선 때 문자메시지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2,500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선거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각각 한 석씩 줄어들게 됐고 지난 2016년 총선 때 일어난 불법 선거운동으로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 신안 등 2개 선거구에서는 오는 6.1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렇다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노리고 있겠죠. 재선거가 확정된 선거구에서는 이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뛰고 있는지 광주 서구갑부터 한번 볼까요? 민주당에선 박혜자 전 국회의원과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이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당 경선에선 송갑석 교장이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후보 자리를 차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야당에선 박지원 대표 비서실장을 여러 차례 지낸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민주평화당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고 현재 당적이 국민의당인 정용화 고려인마을 후원회장은 출마 여부와 당적 변경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를 보죠. 민주당에선 서삼석 전 무안군수가, 민주평화당에서는 이윤석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다면 2년 전 민주당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 재대결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전에 광주 서구갑에 도전했던 이건태 변호사는 고향에 있는 무안, 영암, 신안으로 선거구를 옮겼는데요. 국민의당을 탈당해 민주평화당에서 이윤석 전 의원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 배용태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도 출마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에선 앞서 보신 두 곳 말고 다른 지역구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요. 국회의원 한 석이 아쉬운 각 정당의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국회의원이 단 한 명뿐인 민주당, 그리고 한 석씩을 잃어버린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3당 모두 재선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은 호남의 적자 경쟁이나 주도권 다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내석 많은 민주당은 원내 일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고 민주평화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이기고 봐야 하는 싸움입니다. 국민의당도 통합 과정에서 줄어든 의석을 어떻게든 다시 채우고 싶어 합니다. 3당 모두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절박한 처지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시도지사 출마 여부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미 중앙당으로부터 불출마를 권유받은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은 2월 말까지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강경한 출마 입장에서 일단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국민의당의 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소속 정당의 의석수만 줄어드는 결과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에서 최대 7곳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재보선 규모가 의외로 작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지역 정가에 이어 지역 경제계도 두 가지 굵직한 이슈로 인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광주가 기반인 대유그룹이 동부대우전자의 새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중견건설 업체인 호반건설은 대우건설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유그룹이 국내 3위 가전사인 동부대우전자를 품습니다. 동부대우전자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내일 오전에 대유그룹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동부대우전자는 5년 만에 동부에서 대유로 주인이 바뀝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 대유는 삼성, LG에 이어 국내 빅3 가전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 동부대우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거두고 있는 만큼 김치냉장고 딤체로 인정받은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해외로 확장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또 광주가 주력 생산 기지인 대유와 동부대우전자가 유기적으로 화합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됩니다. 한편 호반 베르디움 브랜드의 호반건설은 대우건설 해외 사업의 우발 손실 등 위험 요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했다며 아쉽지만 인수 작업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이 모로코 해외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 지난해 4분기에 3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이 난 게 인수 포기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내 자료가 의도적으로 왜곡돼 입증의 한계를 느꼈다는 5.18 진실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미국군의 당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체적인 군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1980년 5월 21일로부터 채 40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국 백악관에서 지상군을 포함한 미군의 한반도 증파 비상계획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음을 입증하는 메모. 지난해 미국에서 취재진이 37년 만에 확보한 자료로 5.18에서 미국의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There was unrest in Gwangju and the Korean military was moving troops in and so forth, and we were worried about, whether they would be able to restore order. 5.18 진실규명 특조위 역시 미국 자료에 이러한 미군의 움직임과 한국군과의 관계 등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미국군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가 제공한 문서를 분석한 결과 많은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왜곡돼 입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80위원회와 5.11 연구위원회, 5.11 분석반 등에 의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군 자료들이 멸시되거나 왜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조위는 당시 한국 오산에 주둔했던 미 공군 314 사단이 5.18 당시 제조한 광주 관련 군문서 100여 건을 공개해달라고 미 7공군에 요청했고 극히 일부만 공개받은 상태입니다. 특조위는 한국에 주둔했던 미 공군의 움직임을 통해 전체적인 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5.18의 의혹 중 하나인 계엄군이 전투기로 광주를 폭격하려 했다는 주장 역시 광주 공군기지에 있던 주한미군 소속 하사에게 미국인 목사가 전해 듣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으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당초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5.18 특별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회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전체 회의 일정도 미뤄졌고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 문제로 법사위도 파행을 계속하고 있어 2월 국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관 10여 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서 광주은행 본점 인사부 등에서 인사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또 친딸의 면접에 참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는 전직 부행장부의 주거지에서도 관련 자료를 압수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행장부는 친딸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전보된 뒤 퇴직했고 딸은 현재 지점에 근무 중입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전임 조직국장이 당사가 아닌 곳에서 당원 관리용 USB를 활용한 흔적을 찾아내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임 국장이 어디에서 USB를 사용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고 당원들에게 신년 문자를 보낸 이용섭 전 부위원장도 발송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도시철도 2호선을 우선 착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환경부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선 착공 구간이 난공사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해외 스포츠 전문 기자들을 초청해서 내년에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알렸습니다. 어라운더링스, 텐센트 등 6곳의 해외 스포츠 매체 기자들은 윤장현 조직위원장과 조영택 사무총장으로부터 세계 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듣고 주 경기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깃발이 광주시 청사에 개양됐습니다. 광주시는 개양대 3개의 깃발 중에서 지난해 새마을 깃발을 내려 비어있던 기대에 올림픽기와 한반도기를 개양했습니다. 광주시는 이 깃발을 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개양할 계획입니다. 이루는 그날까지 노력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